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지도 모르는 현실이라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는 올해 8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년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사 잘하고 유머도 있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전부터 이웃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바람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것도 들킬 듯 말 듯 기묘하게 교묘하게 살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기고부터는 바깥 사람들보다도 동네 안쪽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내는 몇 번이나 수상한 기미를 느꼈지만 늘 그럴듯한 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도 모를 거라 생각했고, 자식들은 관심도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인생. 그는 그렇게 자신의 방식이 꽤 성공적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병원에서 긴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몇 주를 보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 전달되는 말들은 형식적인 안부였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가까운 친지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했을 뿐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고통과 배신을 품고 품어 아이들까지 상처 입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 모두 제 가정을 꾸린 뒤엔 더 이상 감싸줄 이유도 가면을 써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 많은 세월을 참았을까요?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상처를 마음에 묻고 삶의 다른 가치를 찾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신이 쌓은 관계의 무게를 노년에 고스란히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곁에 없던 병실, 전화 한 통, 문병 한 번 없는 날들. 그 속에서 그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비로소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은 어떤 관계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외로움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조용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함께 웃어주는지, 또한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존재였는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늘 자유로웠습니다. 책임보다는 욕망을 따랐고, 가족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외도는 그 자신도 불안해하며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려도 태연한 척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들키지 않는데 오히려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확신했습니다. 내 아내는 모른다. 설사 알아도 나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확신은 그가 외도 상대에게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가정이 있는 여자이기도 했고 혼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늘 그 관계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돈도 벌어다 주고 아빠 역할도 하고 있다. 조금쯤은 나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그의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를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조용한 단절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빛의 변화, 말하지 않는 침묵. 그는 그 모든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속으로는 신뢰하지 않았고 어떤 고민도 아버지에게는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식들의 성장과 사춘기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감정적 거리가 생긴 증거였고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는 자신이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끼리의 모임에서도 그는 중심에서 멀어졌고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따금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가족 안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병으로 쓰러진 뒤 가족들은 돌봄을 서로 미루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아빠를 간병할 건지 말없이 눈치를 보며 책임을 서로 피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키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가 모른 척 해준 것이었구나. 아내는 결국 찾아오지 않았고 자식들도 돌봄보다는 병원의 간병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의 이기심이 어떻게 노년의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몸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 속에 어떤 관계를 쌓았느냐에 따라 말년의 외로움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소를 기대할 수 없었고 전화 한 통, 문병 한 번, 그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채 텅 빈 병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날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곱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묵묵히 살아냈을까요? 그 질문은 많은 이들이 던지지만 막상 그 답을 명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용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눌렀던 것입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그녀는 증거를 들이대며 싸우는 대신 자식들의 눈빛을 먼저 살폈고 이 집이 무너졌을 때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밤마다 가슴 졸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날들이 길어졌고 그게 결국은 그녀의 삶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아내가 참아줬으니 괜찮은 줄 알았던 거지. 어차피 들킨 것도 아니고 다 지난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말 없는 참음은 곧 마음의 문을 닫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더는 관심조차 두지 않겠다는 감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이제 와서 남편이 외로움을 토로한다고 해서 그 삶을 다시 받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그 시간이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날이 정말 들키지 않은 삶이었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아프게 지켜봐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옆에 없어? 그건 그가 한 번도 진짜 의미로 같이 살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밥을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지냈지만 마음은 늘 자신만의 방향으로 흘렀고 누구의 상처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쌓은 세월만큼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너지는 순간보다 서서히 멀어지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이 이 남자의 인생에 가장 큰 대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노년에 이르러 너무나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준 상처의 깊이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 회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막연히는 인정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왜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녀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냉정했을까요? 그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이토록 멀어졌을까요? 문제는 자신의 욕망만으로 관계를 운영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할 땐 아내를 가족으로 대하고 불편할 땐 침묵과 무시로 모든 걸 덮어왔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진심이 아니라면 언젠가 그 진심 없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는 이제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어릴 적부터 받았던 무관심과 무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차마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자식들의 이 질문은 그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쌓아가야 할 신뢰의 벽인지 이제 와서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바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위치에 그는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세월을 누군가에게 토로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산 부부가 마지막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함께라는 말은 단지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같이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그 상처를 넘어서 자기만의 평온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쌓지 못한 관계, 지키지 못한 신뢰, 그리고 미루기만 했던 진심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말하지 못했던 진심과 지키지 못한 관계입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땐 내가 젊고 잘 나가서 그랬던 거야.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오랜 착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젊을 때 욕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좇는 방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그저 시절이 그랬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잘못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입니다. 노년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건강, 돈,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가. 그게 남은 인생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바람은 일시적인 쾌락이었고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느껴졌을지 몰라도 결국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의 기반을 허물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가장 먼 곳에서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삶에 미뤄두고 있는 진심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당신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비난보다 따뜻한 말이 많았나요? 무심한 침묵보다는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있었나요? 관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 작은 행동에서 자라납니다. 그 작은 정성이 시간이 지나 큰 울타리가 되고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그는 이제야 손에 쥔 것도 돌아보는 이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와서라도 그는 몇 통의 편지를 씁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자신의 마음이라도 전하자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아내는 한참을 접어두었다가 이내 말없이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 끝난 이야기가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모든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병의 통증이 아니라 자신이 망가뜨린 관계들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씁쓸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딸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니까 의무감은 느끼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아들은 더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그리 깊이 관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점점 느려지고 삶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는 이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병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문 열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침묵 속에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일,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서는 일,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작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어떤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어떤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차단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모든 것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정은 잊지 않았겠느냐고요. 하지만 정이라는 것은 세월이 만든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을 지키기 위해선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이 늘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말없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곁에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았던 게 아니었구나.
다 알고 있었구나.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의 외로움은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먹먹해지셨다면 아마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아끼고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잘못된 말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고 관계를 놓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지나쳤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진심은 때론 오해로 남고 지키지 못한 믿음은 언젠가 등을 돌린 침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작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혹시 담아두고만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무관심에 말없이 상처받고만 계신가요? 삶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하루하루가 어느새 마지막이 되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는 순간, 그때야 깨닫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만들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늘 고맙고 미안했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연이든 어떤 후회든 지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도록 조용히 구독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 곁에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